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또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다.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주장합니다. 즉 민주당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을 진상조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가 수천억인 개발 비리에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강행돼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검검 충돌 양상도 보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본인 책임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항의성 사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아는 바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걸로 안다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주의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야가 이제 동시에 국조카드까지 꺼낸 상황인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통상은 이게 이제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이면 이제 항소를 하고 대검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 이상이 되더라도 항소 안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2분의 1 이상이 돼도 항소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일례로 2018년 9월 달이죠. 당시에 이제 다스 사건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검찰이 20년 구형했는데 15년형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 이제 4분의 3이 나온 겁니다. 구형량에. 근데도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5년 구형에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경가법상 그 배임죄를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는데 이게 일반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이 됐거든요. 뭐 피해액 산정이 뭐 어렵다 뭐 등등 이유로. 근데 이제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아예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금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결국 일종의 가두리를 쳐버린 겁니다. 1심 판결의 결과 내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중앙지검, 대검에서조차도 항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법무부가 결국에는 이제 뭐 신중하라 이래가지고 찍어 누르는 셈이 됐는데 그럴 거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했어야죠. 근데 이건 지휘한 게 아니고 일종의 외압을 한 겁니다.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데다가 검찰이 살아나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부당한 수사 관행, 부조리 이런 것까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다.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형사처벌책이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의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원석 의원님께서 검찰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저는 무슨 검찰을 오히려 도와줍니까? 드는데요. 말씀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대장동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현재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고 과도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무리하게 굉장히 좀 말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협박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증인들을 매수하는 그런 과정들도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재판이 나온 거고 사실 이 재판에서 항소 포기한 거는 그 내부의 규정상 뭐 여러 가지 큰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비교하셨지만은 어쨌든 이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선고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2분의 1
이하로 나오지 않으면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실제로 뭐 2분의 1 정도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중은 일부인 거고 어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죠. 7년 구형했는데 8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구형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6년,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 포기를 한 게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배임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들의 범죄에 의해서 과연 성남시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대법 판결에도 어쨌든 그건 그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말도 어렵네요. 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일반 배임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어쨌든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니까. 저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중앙지검장이 마지막에 사표 제출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중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제기를 할 거였으면 사실 본인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결재하기 전에 사표를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항소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해놓고 뒤늦게 와서는 다시 사의를 표명한 거는 좀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본연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거기에 전반적인 여론이 좀 휩쓸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렇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정치 검찰이 가장 활개를 쳤었던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검언 유착 사건까지 있었고요, 독직 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냥 정권의 주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했었고 그랬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 앞장섰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다시 다 전면으로 돌아왔고 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우리 편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할 때는 좋은 검찰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건드리면 그건 개혁의 대상이다. 너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결국 검찰은 지금 대부분의 검사들은 법을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법치거든요. 근데 법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정글이 되는 거죠.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는, 그런 나라는 다 경제가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그런 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치라는 것은,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항소 포기의 결정은 삼척동자라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왜 이랬는가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누가 했는지도 오늘 정성호 장관이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우롱을 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특정한 경우들에, 법에 정해진 경우들에 한해서 서면으로 검찰총장한테만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아무런 요건도 없어요. 근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김만배 씨 5,683억 원, 남욱 1,010억 원, 이거 추징도 못하고 그냥 다 고스란히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뻔한 일 아닙니까? 다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인데 이것을 다 환수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정인 것입니다. 네, 윤진 대표. 이게 이제 아까 양현영 의원님 말씀은 성남시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5,700억, 남욱 1,000억,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돈이 이들에게 지금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단군 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발 비리 게이트로 이 수천억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이익은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수익이 됐을 겁니다. 그러한 공적 개발을 결국은 틀어막고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배만 불린 이 사건을 1심이라고 해서 1심 재판부가 저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1심이 어떤 확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으면 2심에서 바로 잡고 2심까지 잘못했을 때는 마지막 대법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유사한 이 정도 되는 규모 사이즈의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의 단군 이래 최초의 항소 폭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치검찰, 정치법무부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 오늘 정성호 장관이 본인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이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왜 검사들이 함부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을 끌고 가느냐. 항소 자체 제도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비틀었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이게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항소 포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검찰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생중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 이거 검찰 개혁했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니 양 의원님 한마디 더 하시죠. 이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대장동 그 개발을 통해서 원래 이게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를 민간 개발로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민간 개발로 갔을 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어쨌든 분석을 해보니까 이익이 상당히 난다. 그러니 공공을 위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 터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환수 받은 게 5,500억 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발 이익을 환수 조치를 받는 거는 그 지자체장의 사실은 능력의 문제거든요. 현재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 일당들에 대해서 그런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더 환수 조치를 받으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처럼 이 형사 처벌에 대한 것과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익을 환수 조치 못 받은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유동규라든지 이들의 일당에 의해서 어떤 행정 조치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형사법상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걸 형사처벌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동규에게 주려고 했던 수백억 원 그 정도를 어쨌든 환수 조치하려고 지금 했던 거고 그건 형사법상의 관계인 거고 어쨌든 이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냈다라고 보면 그거는 현재 행정 당국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좀 자꾸 잘못된 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재명 성남시장, 그다음 문수미 성남시장 지금 이제 됐는데요. 자, 이 5,700억, 1,000억 부당한 이익을 환수받으려면 1차적으로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1심 재판부가 확신 못했다? 아니 어떻게 1심 재판부를 그렇게 맹신합니까?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이 1심에서 이렇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상 특경법상 배임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던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뭐 검찰을 도와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토론 태도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프레임 조작을 민주당이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대검 예규에 보면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 이 구형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항소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도 다 항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 그리고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면은 그건 항소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없는 규정을 들어서 마치 대검 예규대로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발 이익 부분도 그래요. 만약 이게 대장동 사업을 순수한 민간 사업, 공공이 손 안 대는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진행됐을까요? 민간들은 그렇게 대규모 토지 조성 수용해가지고 하고 인프라 조성하고 못합니다. 공공이 붙으면서 개발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배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나 그걸 다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뇌물죄 가장 큰 지금 재판상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정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그 재판부는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정진상은 뇌물죄에 있어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그 일당이 천문학적인 어쨌든 그게 뭐 7,880억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들인 돈에 비해서 이익을 누렸고 부당한 그에 대해서 428억 범위 내에서만 다투라는 게 이번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의 취지예요.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작 기소래요. 대장동 사건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기소만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긴 겁니까? 네,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드려야 될 것 지금 3대 1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얘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항소 안 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통계로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어쨌든 12년 구형을 했는데 8년, 예, 2분의 1보다 높죠. 네, 그리고 유동규 7년 구형했는데 8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게 나온 게 남욱과 정영학인데 각각 7년 구형했는데 4년. 이것도 2분의 1보다 높아요. 10년 구형했는데 5년. 이 사람만 딱 2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정민용 5년 구형했는데 6년이에요. 5명 중에 2명이 실제 구형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한 명은 3분의 2이고 그리고 절반 이상이고 딱 한 명만 2분의 1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환수 조치한다.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민간이 어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 이익을 많이 얻으면 그거를 공공 단위에서 여러 가지 역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잘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익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게 되면 누가 개발을 합니까? 근데 다만 이건 도시 개발이고 거기에 이제 공공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5,5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환수 조치를 받은 거예요. 형사처벌로 추징금 받은 게 그대로 시민들에게 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아요. 시민들의 이익에 오게 만들려면 형사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이 너희들 이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재명 시장이 한 것처럼 뭐 어떤 몇천억짜리라도 이런 역으로 이런 개발 투자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현재 시장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5억짜리, 6억짜리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자꾸 지금 검찰에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다 같이 그냥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원래 이런 이렇게 하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면은 앞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하면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만 수혜자가 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직위원 이 판사가 어쨌든 구속 취소 결정을 이상하게 계산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적용할 거냐?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원 꼴깍하게 냅둔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니 폭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권 바뀌면 감옥 폭년이 될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에게 윗선이 지시했겠지. 다 한통속이다. 사퇴해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추정금은 성남시에서 민사소송하고 있는데 형사법정에서 왜 다투는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작 기소가 얼마나 심했나. 남욱이 양심선언 안 했다면 대장동 검사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겠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야 둘 다 국정조사하자고 하니까 속셈은 정반대지만 어쨌든 이참에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